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8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이제 11월도 거의 끝이 났네요.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벌써 23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2024년, 2030년 오고 오 마이 갓, 네, 무섭네요. 어쨌든 오늘은 시장도 조금 반등이 나왔고 흐름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일단 공매도 금지 이후에 어떤 시장 전체가 움직인다기보다는 결국 이제 부족한 유동성, 금리가 높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주식시장이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또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그다음에 뭐 지금 로봇, 앞으로 좀 미래 먹거리가 좀 보장되는 쪽, 그리고 특정 테마주, 뭐 신규 상장주, 예,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정치 테마주가 이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굉장히 핫한 이슈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어제 나왔던 대상그룹, 대상홀딩스의 이정재와의 어떤 회동,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면 대상이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대상홀딩스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 우선주는 또 상한가 같습니다. 우선주는 시총이 보시다시피 118억, 시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부족 때문에 이제 상한가 같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대상홀딩스가 이제 시총이 4천억이니까 얘가 이제 상한가 가는 건 좀 쉽지 않은 편이죠. 그만큼 이 사진 한 장이 주는 이제 임팩트가 뭔가 이제 앞으로 대상의 어떤 뭔가 정치적인 어떤 커넥션이라든지 링킹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기대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주식시장이 항상 이렇게 움직였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정재는 뭐 거의 뭐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배우고 그 유명세를 또 등에 업고 또 움직임을 줄 수도 있겠죠. 이정재가 서포터를 한다면 더 큰 인기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치도 잘해야 되겠지만 저런 대중들의 어떤 이미지 관리, 인기 관리도 해야 되는 게 정치인들이니까요. 어쨌든 대상이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대상홀딩스의 이제 움직임의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기 이제 임세령 부회장의 어떤 지분율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주식에 대한 대주주 지분에 대한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우선 임상민, 저는 딱 이름 보고 남자인가 해서 오빠인가 해서 봤는데 여자분이시고 동생이에요. 또 거기다가 왜 그랬냐면 지분이 임상민이 더 높습니다. 임세령보다. 보시다시피 36%, 20%. 그러니까 보통 첫째에게 지분을 좀 많이 주는 편이죠. 근데 둘째에게 많이 줬고, 그래서 남동생인가 생각하고 뭐 남자 형제인가 생각하고 봤는데 여자였고 나이도 어리고. 근데 이제 경영 쪽이나 이쪽으로 좀 뭐 이건희처럼 탁월하게 잘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영은 이제 이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대신에 이제 오늘 상한가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분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이제 뭐 임세령이 돈이 없어서 이게 주식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은 제이드래곤한테 많이 받았잖아요, 위자료를.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만약에 주식으로 또 산다면 뭔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위상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반영이 이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 움직임이 좀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회사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최근에 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육각형 주식 모델, 배당부터 해서. 대상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주식이죠. 이런 주식이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이고, 뭔가 좀 마음에 어떤 편안함을 주는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대상홀딩스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런 주식은 제가 아마 저도 대상에 대해서는 항상 보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식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굉장히 재무제표가 좋죠. 특히 홀딩스가 재무제표가 좋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분법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상이란 기업을 또 뒤져보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대상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배당 수익률 3.8%죠. 그렇죠. 대상, 그렇죠. 대상홀딩스 아마 3%대. 예, 대상홀딩스. 그러면 3% 정도 주니까 기본 이상은 하죠. 이런 기업은 잡아놓으면 그냥 기본을 하는 주식입니다. 예, 7점 주겠습니다. 배당은 7점. 그래서 3% 이상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그냥 무난하게 그냥 우리 금리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정도 3%를 받는데 이제 이런 일이 터지고 정말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 되고 임세령 이렇게 막 커나 당하면서 주가가 2배, 3배 올라가 버리면 그냥 이제 놀고 먹는 거죠. 예. 한 2, 3억 투자해놨는데 뭐 한 10억 되고 배당 꼬박꼬박 나오는 이런 주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속이 편하다. 예. 뭐 지금도 정치 테마주, 뭐 코스닥 관련주, 뭐 조그만 뭐 시가총액 1,000억짜리, 2,000억짜리 뭐 변동성이 큰데 이런 것들은 배당도 안 주고 재무제표도 엉망이고 그런 기업들은 손대지 말고 오히려 그런 재무가 탄탄한 기업을 손대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지금 이제 대상은 아무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직 대상홀딩스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안 났거든요. 근데 똑같습니다. 지분 구조는 똑같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상 시총이 좀 일단 크긴 크네요. 자, 7천억. 자, 7천억. 근데 어차피 대상홀딩스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상홀딩스에서 싸움에서 임세령과 임상민이 붙어서 임세령이 임상민이 이기면 대상도 자기께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얘도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종목 움직임이 안 나왔고 7천억짜리 회사가 700억 영업이익 찍어야 되는데 1200억 찍으니까 영업이익 잘 찍고 있고요. 당기순이익이 좀 좋았다가 1400억까지 갔다가 지금 800억대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마 유통주나 뭐 관련돼서 뭐 식음료주 뭐 하여튼 요쪽 가치주 쪽은 다 망가졌습니다. 뭐 이 대상뿐만 아니라 뭐 대상홀딩스뿐만 아니라 뭐 CG에도 그렇고요. 예, 뭔가 좋지는 않은 흐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도 기본한다. 성장성은 근데 이제 이 망가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성장성이겠죠. 예. 얘네들이 뭐 이걸 대상에서 만드는 음식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팔아서 얼마나 앞으로 성장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CJ 같은 경우는 이제 비비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이제 출시되면서 성장성을 보였으나 대상은 뭐 그렇게 제품군 자체가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품군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순창 고추장, 뭐 짬장, 청정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K 푸드가 커지면 좀 더 증가될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하지만 이제 뭐 그게 이 매출을 2차 전지나 뭐 다른 로봇이나 이런 쪽의 어떤 매출 증가폭을 상쇄할 만큼 큰 폭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지금 3조대에서 매출이 4조대로 5년 동안 늘었으니까 굉장히 괜찮은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죠. 꾸준히 성장하는 주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돈을 벌고 꾸준히 배당을 주고 꾸준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운이 좋아서 잘 걸리면 되니까. 대신에 이제 큰 높은 성장성은 아니기 때문에 6.6. 방금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은 기본이니까 7. 예, 이게 이제 저평가냐 고평가냐라고 이제 좀 봤을 때는 보시다시피 이 종목은 대상이나 대상홀딩스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코스피 대비해서는 EPS 저평가, PER 저평가, EV/EBITDA 저평가, ROE 저평가, 배당 수익률 좋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품 관련돼서도 저평가. 업종 내에서도 그 다음에 시장 내에서도 저평가 국면이네요. 그러면 저평가 국면도 한 7.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이제 정배열.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차트가 이제 망가졌다가 이제 서서히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240일을 돌파하고 고개를 드는 모습이죠. 대상홀딩스도 고개를 들려고 하다가 그냥 바로 상 가버렸습니다. 한번 여기서 수급적인 움직임이 한번 나왔네요. 그렇죠. 이런 것에서 이게 왜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이제 장난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이제 세력의 힘에 의해서 좀 눌렀다 망가뜨렸다 하면서 기술적으로 차트도 괜찮네요. 7. 외국인 지분율. 누가 이제 장난을 쳤느냐. 이번에 외국인이 들어왔느냐. 뭐 이런 수급
수급들이 뭐 나쁘진 않았네요. 이 대상은 지금 외국인이 엄청 들어오네요. 와. 수급도 외국인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7. 그러니까 이제 요런 정도 주식을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의 주식인지 일단 7 정도 주면 지금 성장성 빼고는 육각형 주식에 이제 가까운 거죠. 뭔가 하나 이제 이빨이 하나 뭔가 안 맞는 톱니 하나가 없는 정도 수준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성장성마저 보장된다면 만약 얘가 여기까지 7이 된다면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육각형 주식에 가장 가까운 주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일단은 회사는 좋은 회사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의 움직임은 일시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니까 이제 대상홀딩스의 어떤 아까 얘기했던 뭐 임세령, 임상민 어떤 지분 싸움이라든지 한동훈 장관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대상홀딩스는 올라갔고 대상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상은 꾸준히 좀 지켜볼 만한 회사이다. 좀 조정을 받으면 좀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류의 회사이다. 또 마찬가지 대상홀딩스나 이런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이제 조정을 좀 보일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또 한번 움직임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꼭 투기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시장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니 뭐 이런 쪽으로 또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제 내년 총선이고 대선이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뭐 계속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또 밀리거나 눌림목 주고 갭 메우고 이런 움직임을 보일 때 또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우선주 이거는 손을 안 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시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건드릴 수가 없는 종목이고요. 대상이라는 종목도 한번 계속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일단 지금 당장은 테마화가 불어서 폭등 나오고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움직였지만 항상 주식은 이러한 거래가 터지고 뭔가 이슈가 생기고 한 달, 두 달 뒤에서 이제 갭을 메우고 눌림목 나온 이후에 좀 더 다시 이제 숨 고르고 나서 쳐다보는 것도 하나의 이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종목에 놓고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이런 주식을 하나 사고 파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 나가는 거죠. 이 회사는 배당 얼마 주고 있구나, 성장성 어떻게 되구나, 시총은 어떻구나, 영업이익은 어떻구나, 저평가인가, 기술적으로 어떻구나, 외국인 지분은 어떻나, 뭐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그러고 검토하고 나서 바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흐름을 지켜보고 눌림목이 나오나 아니면 뭐 갭을 메우나 뭐 아니면 수급이 어떻게 좀 소화가 되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지켜보는 그런 중간 작업이 좀 중요하다. 요 얘기를 좀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